안녕하십니까. 해뜨는 경제학입니다. 요즘 중동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사 휴전이 되거나 종전이 되더라도 그 여파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동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첨단 기술을 갖춘 기업들은 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떠올립니다. 물론 이들이 시장의 거대한 중심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지고 총성이 오가는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뼈대를 지탱하는 핵심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변수조차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만큼 글로벌 초격차의 절대적 길목을 지키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들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챔피언들입니다. 오늘 해뜨는 경제에서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2026년도 반도체 빅사이클의 기틀을 완성해 나갈 소부장 8대 천왕의 그 실리콘 청사진을 한번 알기 쉽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란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큰 상관없이 멈추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진짜 승자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끝까지 영상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6년도 반도체 빅사이클의 그 구조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소 복잡한 반도체 제조 공정하고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기술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공정의 흐름을 뼈대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매일 쏟아지는 반도체 경제 뉴스의 진짜 의미를 해독하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공정에 절대적 길목을 쥐고 있는지 그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만 그 뉴스 한 줄에서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가의 향방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의 그 기본적인 맥락을 알아야 떠도는 그 불확실한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철학으로 투자의 방향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계좌를 바꿔놓을 대한민국 소부장 대표 주자들의 진짜 무기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도면은 앞으로 다가올 반도체 시장의 공급자 우위 시장이 어떻게 고착화되는지, 그리고 소부장 트윈 엔진 밸류체인 지도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웨이퍼 직경 300mm 그리고 2나노미터 미만의 초미세 노드를 구현한 프론트 엔드 공정, 그 전 공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전 공정 과정에는 리소그래픽 유닛, 그리고 트랜지스터 어레이, 그리고 초정밀 애칭 과정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정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 칩들이 어떻게 위로 쌓여가는지를 보여주는 백엔드 패키징, 다시 말해서 후공정의 세계가 등장을 합니다. 이 후공정의 세계는 로직 다이 인터페이스 위로 HBM3E와 HBM4가 3D 즉 적층 레이어로 높게 쌓이고 실리콘 관통 전극 배열이 층들을 수직으로 뚫고 강력하게 연결이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열 관리 구조하고 또 최종 수율을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핵심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2026년도 반도체 시장의 승패는 이 전 공정의 한계를 돌파하고 또 후공정에서 초고 다층 패키징이라는 이 두 개의 엔진을 누가 완벽하게 통제하느냐, 여기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9,098억 달러에 달하면서 이는 전년도 대비 무려 약 34% 급성장한 그런 규모입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기관차 역할은 단연 메모리 반도체 섹터가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섹터의 그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2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8% 성장한 수치로 두 기업의 합산 기준으로는 전례 없는 막강한 이익 체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그 핵심은 지금의 이 엄청난 수익 창출이 과거 사이클에서 보았던 것처럼 단순하고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공지능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뼈대가 박히는 구조적인 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 성장하고는 다른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모바일과 그 PC의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점차 그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센터와 그 서버의 비중은 과거에는 미미했었지만 지금 점차 우상향하는 그런 그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는 2030년도에 가서는 데이터 센터와 서버의 비중이 약 36%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모바일 PC 비중은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그 인공지능 생태계의 폭발적인 확장이 반도체 소비 지형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요를 밀어내고 그 반도체 시장의 최대 수요처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는 그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져서 다가올 미래에는 이 부분의 그 비중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중들이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 인공지능 생태계의 폭발적인 확장입니다. AI 혁명이 단순한 기술적 유행을 넘어서서 전 세계 반도체 소비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있어서 이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물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캐파 잠식 효과입니다. 화면에 그 도해를 보면 주황색 이 부분 주황색 블록이 그 HBM인데 이 HBM이 기존 블록인 그 범용 D램의 그 물리적 공간을 크게 잠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HBM 라인 전환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폭발하는 그 인공지능 연산용 그 HBM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범용 D램 생산 라인을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에 따른 그 물리적 공간 부족 현상입니다. HBM 생산을 위한 그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역설적으로 범용 D램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부족해집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결국 그 만성적인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이어져서 범용 D램 시장에 구조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의 그 반도체 시장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거나 구매력을 갖춘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만이 물량을 간신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은 우선 그 인공지능용 최고급 HBM을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버린 그 범용 D램 가격을 팔아도 또 돈을 버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그 공급자 위주의 그 셀러스 마켓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기업들의 그 투자 전략이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빚을 내서 공장을 늘리는 그 맹목적인 증설을 했었는데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화면 중앙에서 보이는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그 SPC 그 특수 목적 법인 그 모델이 그 대표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델은 그 우측 화살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부 자본 유치 그리고 고객 수요자 담보 를 양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는 확실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외부 자본과 리스크를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진적인 경영 전략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은 천문학적인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상쇄하고 반도체 산업 특유의 사이클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는 그 재무 건전성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미래의 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굉장히 좋은 생존 방식이자 구조적인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고객사 그 수요 담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건을 사갈 사람을 확실히 정해두고 나서 공장을 짓거나 생산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일단 돈을 빌려서 공장을 크게 짓고 물건을 대량으로 그 찍어내는 이른바 치킨 게임이었었는데 이런 치킨 게임은 경기가 좋으면 대박이 나지만 경기가 꺾이면 재고가 쌓이고 그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의 그 HBM 같은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는 주문 제작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또 생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사는 엔비디아와 같은 그 빅테크 고객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원하는 맞춤형 HBM을 생산하기 위한 라인을 증산해 줄 테니 확실하게 사간다고 약속을 하거나 미리 투자금을 내라고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리 선 주문을 받거나 선수금을 챙겨서 나중에 물건이 안 팔릴 그런 위험을 아예 없애버리는 상당히 그 안전하고 강력한 사업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그 세대 교체를 보여주는 기술 도입 S 곡선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기존 5세대 그 HBM3E의 그 비중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 6세대인 그 HBM4가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핵심 타임라인은 바로 올해 2026년도입니다. 지난 그 1사분기에 HM4 제품 인증이 성공적으로 그 마무리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현재 진입해 있는 그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오는 그 3분기에는 HM4가 기존 세대를 완전히 밀어내고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HM4의 그 진화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닌 그 엄청난 기술적 도입을 의미합니다. 그 칩을 쌓아 올리는 그 적층 단수가 16층 이상으로 홀수적 높아지고 데이터가 오가는 그 통로의 그 IO 단자는 기존 세대에 대비해서 약 그 2배가 증가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슬라이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M4의 그 폭발적인 복잡성 그 증가는 단순한 칩의 진화를 넘어서 대한민국 반도체 그 첨단 장비 시장에 전면적인 세대 교체를 강제하는 가장 강력한 그 방아쇠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 트윈 엔진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트윈 엔진 전략은 그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공장을 무한히 늘리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그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두 개의 그 거대한 톱니바퀴
즉 두 개의 그 엔진을 동시에 극한으로 가동하는데 그 사활을 걸고 있죠. 왼쪽의 첫 번째 엔진은 전 공정입니다. 범용 디램의 선당 공정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그 2나노미터 EUV 공정, 그 다음에 원자층 증착, 그 다음에 1세대 나노급 생산 능력 향상, 그 다음에 CLX 채택 확대라는 혁신적인 기술들이 쉴 새 없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엔진은 후공정입니다. 그리고 그 수율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그 HBM 그 초고층 그 패키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16단 적층 한계 돌파,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종 집적 기술이 총동원이 됩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고가의 칩에서 이익을 온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수율 극대화 치료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됩니다. 결국 이 전 공정과 후 공정이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완전히 그 밸런스를 맞춰야만 기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살펴볼 내용은 다소 기술적이고 공정 소개에 그 치우쳐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여기에서 시선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제 뉴스에서 EUV, 열압착 본딩, 수율 극대화 같은 그런 단어들을 마주할 때 이 공정들이 전체 그림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른다면은 그 뉴스는 그저 의미 없는 활자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이 흐름을 완벽히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특정 기술의 도입 뉴스가 뜨는 순간 어떤 소부장 기업의 실적이 폭발할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즉각적으로 계산해내는 투자 인사이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투자의 그 성패를 가를 소부장 8대 천왕, 그들이 장악한 절대적인 길목의 공정 지도를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입니다. 이 두 기업의 핵심 기술은 ADL, 즉 원자층 증착과 CVD입니다. 반도체가 아주 미세화될수록 전력 누수를 막아주는 하이K 물질을 아주 얇고 균일하게 증착하는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들이 바로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향후 1C 나노 D램 양산하고 그 EUV 적용 레이어가 확대될수록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 선당 공정의 최대 수혜자이자 반도체 전문 기업 분할로 그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원익 IPS는 삼성전자의 그 전공정 핵심 파트너로서 다변화된 그 포트폴리오 프리미엄을 확고히 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테스입니다. 테스의 주력 무기는 PECVD와 그 가스 페이즈 애칭 기술입니다. 이는 3D 적충과 D램 미세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그 현재 그 공정 트렌드에서 반드시 굉장히 필요한 기술입니다. 시장에서는 테스를 낸드 플래시 업황 회복과 첨단 공정 위주 투자가 맞물릴 때 빛을 발할 숨은 강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M입니다. VM은 그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그 플라즈마 건식 식각에 특화된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 300mm 그 웨이퍼용 금속 및 그 산화막 식각 제품군을 성공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일상 장비들이 그 굳건히 지키고 있던 철옹성을 돌파하고 그 SK 하이닉스 핵심 라인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엄청난 국산업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공정 및 그 수요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그 패키징 챔피언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TC 본더, 다시 말해서 열 압착 본딩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HBM 패키징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6단으로 그 층수가 훌쩍 높아지는 그 HM4 그 세대 교체 속에서 어드밴스드 MRMUF 공정과 병행 사용되면서
SK 하이닉스 수율을 끌어올리는 그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EO 테크닉스입니다. EO 테크닉스의 무기는 그 스텔스 다이싱과 그 레이저 그루밍 기술입니다. 그 과거처럼 칼날로 웨이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를 사용해서 물리적 손상을 최소화하는 그 레이저 정밀 기술 분야의 그 대체 불가능한 1인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SK 홀딩스입니다. PSK 그 홀딩스는 디스컴과 그 리플로 공정을 책임을 집니다.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온 그 실리콘 관통 전구 공정 후에 남는 그 미세한 불순물들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글로벌 첨단 패키징의 불량률을 꽉 잡아주는 그런 핵심 파트너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HPSP입니다. 이들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압 수소 그 어닐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00도 이하의 환경에서 반도체 소재의 그 표면 결함과 전자 누설을 완벽하게 그 치료해 주면서 감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그런 독점적 그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수율 마법의 그 비밀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 1%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화면의 그 도형을 보시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물리적인 결함, 그 전자 누설과 그 표면 결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가의 HBM이나 첨단 시스템 반도체에 이런 결함이 생기면 칩 하나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 손실로 이어집니다. HPSP는 이 치명적인 문제를 600도씨 미만의 그 고압 수소 장벽을 통해서 그 해결을 했습니다. 그 고압의 그 수소를 반도체 소자 깊숙이 침투를 시켜서 미세한 상처와 결함들을 그 완벽하게 치료를 하고 수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고압 그 수소 침투 기술은 경쟁자들이 결코 쉽게 그 카피할 수 없는 철저하고 그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인 그런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반도체 초격차의 그 필수 불가결한 길목을 보여주는 그 초크 포인트 맵을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대한민국 그 소부장 그 8대 천왕 기업들이 어떻게 그 반도체 제조 공정의 그 거대한 그 파이프라인을 완벽하게 그 선점하고 있는지를 그 한눈에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첨단 공정으로서 변화를 이끄는 그 베이스 팹 단계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테스, VM이 미세화와 그 증착, 식각의 병목을 완벽하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이싱과 그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는 EO 테크니스가 레이저 정밀 가공으로 칩을 손상 없이 완벽하게 잘라냅니다. 이어서 그 구멍을 뚫고 길을 내는 TSV 클리닝 단계에서는 PSK 홀딩스가 이를 맡아서 불순물을 철저히 제거하고 16단 이상의 3D 스태킹 단계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열압착 본딩 기술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일드 힐링 단계에서는 HPSP가 수율 국대화 마법을 부르면서 완벽한 반도체를 탄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2026년도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글로벌 제조사들이 그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는 초크 포인트, 즉 그 절대적인 길목을 장악한 진정한 승자 기업들입니다. 소부장 그 8대 천왕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테스트, VM 등이 있고요. 그리고 다이싱과 프리퍼레이션 하는 EO 테크닉스, 그리고 TSV와 클리닝을 하는 PSK 홀딩스, 3D 스태킹을 하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파이널 수율 관리를 하는 HPSP, 이들 그 8대 천왕이 앞으로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데 든든한 그 일꾼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